자, 일단 이 세션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복습이라 생각하고, 자, 최초의 웹은 쿠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션 없었어요,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밖에 안 됐다? 오직 정적 서비스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적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별게 아닙니다. 뭐가 정적이냐면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웹 브라우저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 화면이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만 하더라도 어때요? 네이버만 하더라도 누가 로그인 했냐에 따라서 여기에 다른 내용이 뜨고 다른 광고가 뜨겠죠? 뭐 이해되시죠? 그거는? 자, 그런데 최초의 웹사이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누구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키가 크던 작던 뭐 남자건 여자건 따따따.naver.com index.html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서 사용자가 이제 어떤 그 욕망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아, 원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무조건 설치였거든요. 근데 웹에서도 뭔가 좀 어떤 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웹페이지도 누가 어떤 로그인 했냐에, 누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뭐 다른 화면이 보이게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인데 뭐 월 정액 결제를 한 사람한테는 뭐 추가적인 정보가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웹에선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HTTP는 그 자체로는 그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용자를 구분한 능력이.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자, 우리나라 이제 커피집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이제 그 다방 같은 데 있잖아요. 다방.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의 원조죠. 다방. 이런 다방 같은 데서는 옛날에 쿠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980년대, 70년대 쿠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쿠폰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자주 오는 손님들한테 어떤 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에 의존했을까요? 그쵸? 그 주인의 기억력, 뭐 그 점원의 기억력에 의존했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커피 전문점이 생겨서, 자, 커피점에서 좀 자주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는 뭐 누가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6시에는 뭐예요? 누가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오전 9시에는 뭐 사장이 알바를 하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 대해서 얘가 얼마를 썼고, 얼마나 자주 왔고,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았고, 막 그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쵸? 설상가상으로 요 오후 1시에 하는 사장님이, 그러니까 오후에 1시에 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되게 나쁘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서비스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뭐예요? 쿠폰 서비스죠. 지금이야 여러분 쿠폰을 그쵸, 앱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쿠폰을 발급받아서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미용실 같은 데서도. 그쵸? 자, 근데 쿠폰을 고객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쿠폰이 왜 고객이 들고 다녀야 될까요? 도용? 분실? 그쵸.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편한 거죠? 고용주가 편한 거예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편한 거예요? 이건 고용주가 편한 거예요. 고용주가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들고 다녀. 네가 기억해라. 자, 그리고 그걸 도장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클라이언트가 쉽게 도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도장을 똑같이 파지 않은 이상.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막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 해볼게요. 도장을 굉장히 잘 팔 수 있는 어떤 사기꾼이 이 사람 도장을 모사를 해가지고 그 커피 쿠폰을 막 찍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그러니까 세션이 여태까지가 쿠키였죠. 쿠키가 바로 뭐예요? 고객이 들고 다니는 쿠폰이에요. 쿠폰.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가게 올 때마다 쿠폰 들고 와야 돼요. 실제로 쿠키가 구워지면은 브라우저가 하는 모든 요청마다 쿠키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쿠키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고용주한테도 있고, 네, 클라이언트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충분히 조작 가능합니다. 이거. 네. 자, 근데 하도 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쿠폰 플러스 뭐예요? 커피점 보관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몇 잔 먹었는지 정보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쿠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가 클라이언트 세계, 그러니까 서버 세계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쿠폰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님이 와요. 자, 손님이 오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웹서버가 뭘 해야 되죠? 당신에 해당되는 쿠폰은 누구다? 쿠폰은 이거니까 손님이 올 때마다 맞는 뭐예요? 이 쿠폰을 찾아줘야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커피를 15잔 마셨어요. 그럼 얘가 커피 마실 때마다 여기에 도장이 하나씩 딱딱딱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HTTP 웹서버는 금붕어보다 기억력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0만 번 왔어도 얘를 구분 못해요. 얘가 100만 한 번째 와도 얘 자주 오던 애는 그런 거조차 못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얘가 왔어요. 그러면은 얘에 관련된 그 쿠키는 뭐다? 이거다 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아예 제로예요. 아예 제로. 기억력이 약한 수준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쿠키로 풀어요. 그러니까 쿠키가 원래 뭐였죠, 여러분? 고객이 들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고객이 들고 다니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쿠폰을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맨 처음에 브라우저는 오기 전에는 뭐예요? 여기 오기 전에는 쿠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에 한 번이라도 딱 들어오면은 이 서버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 쿠폰이 없네? 그러니까 쿠키가 없네? 그러면은 쿠키를 하나 발급해서 줘요. 딱 한 번.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쿠키에 굉장히 긴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해되실까요?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뭐예요? 여기에 원래 되게 자세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만약 커피를 얼마 마셨는지 뭐 그런 정보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는 사용자들 쿠키에다가 뭐다? 숫자 하나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숫자를 발급해준 사람이 1, 2, 3, 4, 5 이렇게 발급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5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내 전 사람이 뭐다? 4번을 받았겠구나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람이 6번을 받았겠구나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사람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생겨서 감히 이걸로 다른 사람 거를 뭐 추측해볼 그 엄두조차 안 나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최초의 시나리오. 자, 이 웹서버가 지금 켜졌다 해볼게요. 웹서버가 지금 켜졌어요. 지금 켜졌고, 그리고 웹서버 안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세션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웹사이트에 한 번도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딱 접근해요. 최초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이
웹 서버가 무슨 짓을 하냐? 야, 쿠폰 내놔봐. 저 쿠폰 없는데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 너는 최초에 온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네, 여기에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다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이름을 굉장히 길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이름, 이걸 세션 이름이라고 해볼게요. 세션 키라고 해보겠습니다. 세션 키라고 할게요. 이 세션 키를 가 적혀 있는 쿠폰을 하나 만들어요. 쿠폰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요거를 적어요. 적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HTTP 리퀘스트를 했으면 리스폰스를 하죠. 리스폰스를 할 때 이 쿠키를 딸려 보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연결됐어요? 이제부터 신원 확인이 돼요.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다시 온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녀석이 다시 온다. 그러면은 얘가 뭘 들고 와요? 이걸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요 녀석과 관련된 세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요거랑 맞닿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요. 그래서 로그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인증된 사용자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요? 바로 우리가 보통 어디다 정보를 굽죠? 세션에다가 굽는 거예요. 너는 됐어.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B라는 해커가 있어요. B라는 해커가 있는데, 자, 요 녀석이 요 서버를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가지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그 쿠폰이 있죠. 쿠키라고 있어요. 그 쿠키 적혀 있는 거를 운 좋게 복사를 해서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적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찾아가면 잘 보세요. 얘는 아주 단순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얘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이미 뭐 있어요? 쿠폰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버는 얘를 뭐라고 인식한다? 2회원이나 2회원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자, 얘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대로 뭘 찾아요? 여기를 찾아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들어있죠? 로그인 돼 있다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그 로그인 번호가 몇 번으로 나와있어요? 1번으로 나와있죠. 아, 그럼 너는 1번 회원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해킹 방법이 인기가 있었냐면은, 자, 보안이 엄청나게 강화된 어떤 서버가 있다 해볼게요. 막 그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키보드 보안하고 해서 뭐 공인인증서까지 해서 얘가 로그인 성공을 했습니다. 로그인 성공을 했어요. 로그인 성공을 하면은 어쨌든 세션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해커가 얘가 로그인을 다 한 다음에 얘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탈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사용한 그 쿠키 안에 들어있는 쿠폰 번호만 어떻게 탈취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접속을 할 때 조작을 하는 거죠. 쿠폰 하나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적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무혈 입성이에요. 얘는 아이디 몰라도, 패스워드 몰라도, 그런 거 다 몰라도 바로 그냥 뭐예요? 로그인된 이후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메일 들어갔어요. 지메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떤 해커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클릭해주세요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메일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자바스크립트 거기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쿠키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쿠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걸 가져간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재 지메일 로그인한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클릭을 하면은 내 자바스크립트가 해커가 만들어 놓은 특정 서버에 그게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해킹이 되는 거죠. 이거를 XSX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뭐 해킹이라 합니다. 아무튼 뭐 요거까지는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과 네. 이 세션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세션은 뭐다? 쿠키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세션과 쿠키였습니다.